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효루 팀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갈 길이 바쁠 것 같거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화성의 성족이 꽂을 것이라는 이 멘트가 오늘 시장에 장 초반에는 영향력이 강력했는데 지금은 바로 열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루미를 시세 보면은 17% 급등했다가 지금 4%대 상승으로 폭이 팍 줄어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마찬가지입니다. 14% 급등 이후에 3.9%로 거의 다 이렇게 음봉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 체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신 팀장님. 일단은 화성의 성적을 꽂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초반의 반응과 지금 좀 발리 식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새로운 내용이었다면 시장은 여기서 안 끝났겠죠. 근데 우주항공 테마가 사실 오늘 부각된 게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트럼프가 내뱉은 발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제시한 내용들과 거의 방향성이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들,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내에서도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혹은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좀 대표적인 섹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주항공 관련했을 때 또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쪽에서의 강세가 나온 것이 화성이라는 발언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또 잡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쌍따봉 날리면서 이제 한박 웃음 지었는데 그만큼 지금 테슬라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민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뿐만 아니라 지금 빌 게이츠 역시도 뭐 발사체 기업 쪽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관련 내용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미국 쪽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은 뉴스 플로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접근을 하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 여전히 우주항공 관련했을 때 수주를 굉장히 많은 기업 좋기는 하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수급이 좀 더 많이 붙고 있는 쪽들 혹은 스페이스 X와 연결성이 있는 쪽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우주항공 하면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이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종목은 스페이스 X와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 낫겠다? 네, 라고 좀 정리할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가 우르르 또 음봉전환하면서 요거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금 시세가 약해졌다. 새로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곧장 화성으로 가겠다라는 멘트를 그 전에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다라는 거 체킹이 됩니다.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우주항공에 힘을 실어줄 거잖아요.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규제도 많이 완화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의 이런 반응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팀장님은? 네, 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앵커님께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과를 나왔습니다. 이과를 나왔는데 생물이랑 화학 전공을 했는데 지구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 인공위성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뭐 우주항공을 키우겠다, 뭐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의 3분의 1이 상승하고 3분의 2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왜 상승하고 이 종목들이 왜 하락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샀고 이제 단기적인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차익이 나온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학도적인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페이스 X가 지금 7차까지 실패했잖아요. 8차 뉴스도 이제 뭐 한 달이나 2달 뒤에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공략을 해보면 좋겠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보이저호라든가 뭐 스푸트니크호라든가 이런 인공위성들은 이미 뭐 목성을 지나갔고 보이저 같은 경우는 태양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1980년대에 쏜 거고요. 근데 왜 이 화성으로 미치고 이제 태양계 밖으로도 보낸 위성이 있는데 왜 화성으로 가는 거는 실패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화성이 결국 인공위성이 시초하지만 결국 유인 사람이 타는 거다. 그래서 뭐 보이저는 성공했는데 뭐 스페이스는 실패했고 뭐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민간이고 뭐 보이저 같은 경우는 나사의 기술력 받았으니까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나사랑 이 스페이스 X가 협업을 했을 때는 이 스페이스 X가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언론으로 돌아와서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모멘텀이 좀 약간 텀이 긴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인공위성 쳐봤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우주항공청 설립한 게 반년이 넘었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 일정이 없나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7차가 발표가 실패하고 8차는 언제지? 라고 했는데 일정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전환했죠.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아니고 국내 인공위성 일정, 그다음에 스페이스 X 8차 일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체크가 중요하다. 8차는 조금 많이 뒤에 할 것 같죠. 7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 공학도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종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요. 네, 한번 두 분의 종목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HVM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종목 보시면은 파이버 프로 선택하셨습니다. HVM도 전형적인 오늘 우주항공 테마의 어떤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것도 음봉이 좀 길게 남아 있는 상태네요, 현재.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주항공 쪽에서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 스페이스 X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스페이스 X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갑자기 부각된 것은 아니고 지난 10월, 11월 때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난 하반기와 올해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하면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특수 첨단 금속을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켓에 대한 발사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첨단 금속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스페이스 X에 납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이제 최대 매출처로 또 부각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X가 발사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스페이스 X가 발사를 이미 한 바가 있으니 이벤트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신 게 맞아요. 그런데 텀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텀에 대한 속도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 그 전에 진행했던 게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텀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가격도라든지 혹은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저는 관련했을 때 내용들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HVM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맞으나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당장의 모멘텀은 아닙니다. 당장의 모멘텀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61선 라인대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선 라인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라인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60일이 지금 22,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빠지면 사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의견이셨고 그러면은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보실까요, 여러분요? 아무래도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현재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막혀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위 박스권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000원 라인대 정도로 우선 설정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버 프로도 포인트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사실은 파이버 프로가 오늘 우주항공에서 상승률 3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 들어온 사이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종목을 잘 고른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일단 파이버 프로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HVM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AP위성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도 있지만 양자보 모멘텀도 있고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처음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가장 견고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파이버 프로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광 계측기기, 광섬유 센서 및 광 부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방산 부품 이제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관성 센서의 분야에 있을 때는 기술력이 가장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스타링크의 미국 항공 이제 확대에 대한 수혜감,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동반 수혜가 있는데 2008년 이후에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는 관성 센서 관련했을 때 기술력 1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한테 협업을 요청했을 때는 파이버 프로가 그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고 이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소재 중에서 리튬 니오베이트라는 이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 관련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로 굉장히 좀 가벼운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 카드 21선에서 눌림목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의 양봉, 이 눌림목을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견조하게 단기 변동성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적으로요? 네, 한 5,300원부터 5,1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4,800원 정도 잡아볼게요.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을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취임사 전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색깔이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우주항공 테마 살펴봤고요. 두 종목 추천 나왔으니까 이것도 포인트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판주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덕전자가 오늘 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판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은 최근에 또 과열차게 또 올라왔다가 요즘에 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이런데요. 기판주에 대한 팀장님의 시각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판 쪽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종목군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누워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조금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한 11월 말 후반 때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부터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외국계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도 외국계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들, 특히 미국 쪽에서의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작년 우리가 수급적인 동향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미국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었을 때 반도체 기판보다는 저는 여전히 AI라든지 혹은 HBM 장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구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 뭐 매크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판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사실 좀 올라와주고 있기는 한데 트럼프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외신 쪽에서 보도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뭐 환율단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유리기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유리기판 움직인 게 하루 이틀 아니라 좀 움직임지가 되어 있고 SKC라든지 피롭틱스라는 기업들이 좀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양상들. 그런데 지금 이슈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파급력을 보게 되었을 때 일반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뭐 블랙을도 그렇고 바이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체안이 유리기판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SKC도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저는 상반기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위치가 위에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순환매를 조금 더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CB보다는 유리기판하고 HBM 그리고 장비 쪽, 네,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도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뭐 인텔의 시간외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팀장이 그 머스크 CEO가 인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게 단독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 건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텔도 유리기판 쪽 강하잖아요. 이것도 눈독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거리가 계속 이쪽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준 거 고마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니까 좀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유리판 관련 종목들이 바닥대에서 많이 올라온 것은 맞는데 매일 올라가지 않고 하루 이틀은 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음봉 나왔다가 오늘도 유리판 관련 종목들이 뭐 대부분은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좀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해서 성장성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 자체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 뭐 SKC나 이런 종목들을 쳐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이야기대로 유리기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투자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CS2025에서 SKC가 이 시제품을 들고 왔기 때문이죠. 이 시제품 그 주황색 물품인데 이 유리기판을 만들고 양산이 됐으면 이제 물품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용할 때 그냥 이제 PCB 기판을 딱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호환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 인사이트가 뭐 테스터라든가 아니면 PCB 기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 쪽에도 관심이 가고 있죠. 그래서 유리판 관련 종목들도 물론 SKC나 뭐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대덕전자나 심택 뭐 이런 종목들도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판 관련 뉴스도 있지만 그 애플에서 수주 뉴스가 나와가지고 강세가 따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SKC나 삼성전기랑 이 관련 종목들을 필두로 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유리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성장성
나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기술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이 유리기 파는 것이 대뜸 생긴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최적화를 통해서 그에 필요한 동조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설비, 모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투자 인사이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이제 유리기파를 택할지 네. 그 뒤를 쫓는 기파를 쫓을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 트랙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기판주는 타이밍 싸움도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한 쪽을 선택해 주실지 아니면 좀 속도감 있게 움직일 만한 종목을 주실지 볼까요? 네, 두 분의 토픽입니다. 네, 김신 팀장이 선택한 거는 JNTC를 오늘은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종목 보시죠. TLB. 네, TLB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JNTC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나흘 만에 약간 약하게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 좋게 보세요, 팀장님? 뭐 전통적인 기판 종목은 아니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TGV 유리기판 시제품 출시했고 현재 뭐 3사 쪽에 샘플 공급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올해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하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요소가 맞기는 하나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기판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현재 SKC라든지 혹은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위에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장 종목군들이 위에서 좀 어느 정도의 승고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후속주들 역시도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난 22,800원 라인대가 항상 매물대도 굉장히 많았고 이 라인대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인대를 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올라왔다라는 점들입니다.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종목군 역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뚫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윗라인대까지 함께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어저께 의미 있는 거래가 실렸네요. 600만 주 넘게 거래 터지면서 뚫어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한 33,000원 라인인가요, 팀장님? 지금 27,000원 라인대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27,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넓게 잡았나요? 네, 1차 목표가 27,000원 받아봤습니다. 팀장님은 대덕전자가 아니라 TLB 주셨어요. TLB. 네. 저는 보통 재료가 이미 노출된 종목은 소개를 안 드립니다. 그 뒤를 쫓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고 이게 분사된 거죠? 네, TLB가 그쵸. 대덕에서? 이제 인텍 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흑자 기업이었거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으면은 소개를 드릴 거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텔에 대해서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인수를 결정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협업을 체결해가지고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매매로 녹여보겠다고 했을 때는 약간 그 투자 원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인텍 플러스를 권해드리지만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TLB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B가 어떤 메모리, HBM 필요한 이 PCB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테스터 관련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뭐 삼성전자 쪽에 밸류체인이 많이 갖고 있고 SK하이닉스에도 일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면은 이 메모리 모듈용, 그 다음에 SSD 테스트용, 그 다음에 검사 장비용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업황수에서도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당기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장비주들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적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TLB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흥국증권이랑 메리츠증권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기술력을 토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업황 타개를 진행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을 얼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3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고 수급 동향 봤을 때는 꾸준하게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HBM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PCB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TLB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움직임을 보니까 답답했었거든요. 네,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지 가격으로요? 네, 뭐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저희 좋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